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 없이는 아시아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랜 시간 미국이 자신감 넘치게 세계를 이끌어왔지만 오늘날 그 강대함 뒤에는 한국의 힘이 필수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미국에서 오신 퀼톤 드레이크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경험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어떻게 급변했는지, 그리고 왜 이제 미국이 한국을 붙잡아야만 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미국이 왜 한국을 붙잡아야만 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놀라운 소식들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퀼톤 드레이크라고 해요. 저는 세계안보연구소에서 군사전략가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여러 나라가 어떻게 협력하여 세상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연구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저는 미국이 동아시아의 친구들을 지켜줘야 한다고 믿었죠. 특히 일본은 강하고 믿음직한 동반자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조금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한국은 작아서 아직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이 알아보지도 않고 일본과 비교될 때면 한국은 덜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여러 보고서를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전 세계 정치와 미국 군대의 역할에 대해 읽으면서 일본은 항상 믿음직하고 든든한 친구로 등장했어요. 반면에 한국은 보호받아야 하는 나라로만 언급되었죠. 동료들과 여러 번 회의를 하면서 미국이 언제나 한국을 지켜줘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의심 없이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어느 날 조용한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읽다가 한 문장이 제 마음을 멈추게 했어요. 한국은 이제 자국에서 첨단 전투기와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정말인가요? 이럴 수가 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한국이 스스로 강해질 수 없고 미국의 보호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믿어왔거든요. 한국은 항상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로만 생각해왔어요. 그날 아침 출근길에 저는 쌀쌀한 공기를 마시며 걸었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 생각은 예전의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오랜 경험과 지식에 자신이 있었고 이전의 방식이 항상 효과적이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 안의 작은 의심도 무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문장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상상했어요. 한국에는 스스로 기술을 만들어내는 열정과 노력이 가득할까? 저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나 최신 장비로 훈련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비록 처음에는 그 생각을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제 마음 한켠에 호기심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커피 한 모금을 더 마시며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열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간단한 문장들이 제 오래된 믿음을 하나씩 도전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를 잡은 기분이 들었죠. 아직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작은 호기심의 불씨가 서서히 커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아직 한국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작은 변화의 시작이 앞으로 제 생각을 크게 바꿀 것임을 어렴풋이 느꼈어요. 이전에 무시했던 한국이 사실은 현대적이고 강한 나라라는 가능성이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 생각은 저를 긴장되게도 동시에 설레게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한국으로 가게 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연구소에서 제게 한국의 최신 군사 기술과 현대 시스템을 직접 살펴보라는 새로운 임무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긴장되고 불안했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발전했을까? 아니면 여전히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작은 나라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 의문이 있었지만 저는 진실을 직접 확인해보고자 짐을 챙겨 한국으로 떠났어요. 비행기에 탑승할 때 제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날아가는 비행기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땅이 제게 어떤 놀라움을 주겠지 기대했어요. 비행 시간은 길었지만 저는 한국에 관한 뉴스와 정보를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한국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될지 그리고 예전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했어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눈에 놀랐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밝았으며 표지판도 선명하고 직원분들도 친절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미국에서 경험했던 혼잡하기만 한 공항과는 달리 이곳은 바쁘지만 차분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저는 정말 깔끔하고 환영받는 느낌이네요. 라고 생각했어요. 공항 내부를 걸으면서 저는 모든 세부사항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바닥은 흠 하나 없이 깨끗했고 안내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고 혼란스러운 소음 대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인 느낌을 받았어요. 공항을 나와 도시로 들어서자 저는 높은 빌딩과 분주한 거리를 보았어요. 버스와 기차는 정시에 달려왔고 인도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곳곳에서 활기찬 에너지와 현대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아마도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생각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곳은 에너지와 혁신으로 가득 차 있네요. 라고 생각했어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라디오에서 한국의 첨단 안보 시스템과 빠르게 강화되는 국력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고 택시기사님과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기사님과의 따뜻하고 진솔한 대화 덕분에 이동 시간이 즐거웠어요. 창밖을 보니 고층 빌딩 사이로 반짝이는 LED 조명과 디지털 광고판들이 눈길을 끌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걸으며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 도시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모습은 한국의 탄탄한 국력과 안보 시스템을 상징하는 듯했어요. 라디오 뉴스에서는 특히 최근에 개최된 국가안보혁신 대회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그 대회에서는 젊은 기술자들과 국방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의 미래 안보 시스템과 국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발표했어요. 한 팀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과 관련된 첨단 기술을 소개했고 또 다른 팀은 스마트 미사일 방어 체계와 인공지능 기반의 정보 분석 시스템을 선보였다고 해요. 이들의 발표는 단순한 이론을 넘어서 실제 한국 국방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기술들로 한국이 세계 최강의 안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대요. 뉴스를 듣고 기사님은 이 대회가 한국의 국방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국을 비롯한 외부 세력에 맞서 자주 국방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나라의 안보 시스템은 이제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공격적인 기술력과 빠른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이 모든 변화가 한국의 국력을 한층 강화시켜주고 있답니다. 라는 말씀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이 과거에는 미국의 도움에 의존하던 동맹국에서 벗어나 이제는 독자적인 안보 시스템과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지켜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국방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만들어낸 첨단 기술과 체계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서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실감했어요.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과 함께 저는 한국의 국력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발전이 국가 안보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거리의 모든 모습은 마치 한국의 강한 의지와 자부심을 상징하는 듯했어요. 그날 라디오 뉴스와 운전사님과의 대화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한국이 미래에도 안전하고 번영하는 나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어요. 여행 내내 저는 이곳의 자연미와 현대적인 건축물이 어우러진 모습을 감상했어요. 전통적인 한옥과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작은 공원에서는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고 가족들이 햇살 아래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첫날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큰 변화를 느꼈어요. 아직 약간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의심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열린 마음으로 한국에 대해 배워가고 있었고 이 나라가 스스로 서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행의 시작부터 이미 제 생각이 서서히 바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작은 호텔 방에서 하루를 되돌아보며 저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경험들이 기대되어 설렘을 느꼈어요. 첫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아주 중요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은 바로 김민재님이셨어요. 김민재님은 한국 국방부에서 높은 직책을 맡고 계신 분이셨어요. 저는 약간의 호기심과 긴장된 마음으로 현대적인 정부 건물 안의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회의실은 깔끔하고 큰 창문으로 자연광이 가득 들어왔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김민재님을 보자마자 그는 따뜻한 미소와 단단한 악수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분의 친절한 눈빛과 정중한 태도 덕분에 금세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말투에서 깊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김민재님 맞은편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어요. 김민재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업무와 한국의 미래 비전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도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스스로 힘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첨단 전투기, 강력한 미사일 시스템, 심지어는 잠수함 개발까지 진행하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태블릿으로 여러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선명한 푸른 하늘 아래 날아가는 KF-21 전투기의 모습과 최신 장비로 훈련하는 병사들의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사진과 영상은 생동감 있고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며 기계의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듣는 동안 저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나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김민재님께서 눈을 반짝이며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엔지니어, 과학자, 그리고 군인들이 매일 함께 협력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찾아내고 있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배우면서도 동시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라고 친절하게 답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은 간단했지만 희망과 노력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예전의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김민재님께서는 회의실 테이블 위에 작은 모형과 청사진들이 가득 담긴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작은 전투기 모형을 보았는데 선명한 색으로 칠해진 그 모형은 각 부품이 딱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김민재님께서 모형의 여러 부분을 가리키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집중해서 듣고 중간중간 궁금한 점을 여쭤보며 점점 더 흥미를 느꼈어요. 그분의 명료한 설명 덕분에 한국이 단순히 도움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정말 한국이 독자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김민재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창의적이고 결연합니다. 매일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쓰고 있어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분의 자신감이 제 마음에 전염되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 예전의 편협한 생각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김민재님의 열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바쁜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엔지니어들의 모습,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실, 그리고 첨단 장비로 훈련하는 병사들을 마음속에 그려보았어요. 모두가 힘을 합쳐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노력이 한국을 한층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며 회의실을 나왔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존경과 감탄의 마음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김민재님과의 만남 덕분에 저는 한국이 현대적이고 독립적인 나라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제 앞에 펼쳐질 한국의 여정이 더욱 기대되었어요. 오늘은 한국군의 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저는 한국 병사들이 마치 실전처럼 훈련하는 큰 훈련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설레면서도 조금은 긴장했어요. 오늘은 무엇을 보게 될까? 하는 기대와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훈련장 입구에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의 이름은 박 병장님이셨어요. 박 병장님은 친절하게 어서 오세요. 선생님 오늘 저희 훈련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박 병장님의 따뜻한 인사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 넓은 들판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목표물과 모형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고 바람에 깃발이 펄럭이며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건 우리 훈련장에서 사용하는 모형이에요. 라고 박 병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멀리서 병사들이 완벽한 대형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제복은 깔끔하고 최신 장비들이 반짝이며 눈에 띄었어요. 저는 안전한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훈련장 가까이 다가갔어요. 잠시 후 박 병장님께서 저희 상공에서 들리는 소리 느껴지시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하늘 위에서 KF-21 전투기들이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전투기들은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하얀 연기를 남기며 빠르게 날아갔어요. 와, 정말 멋지네요. 라고 제가 감탄하자 박 병장님께서는 네, 저희 KF-21은 우리 자주 국방의 자랑입니다. 이 전투기는 빠른 속도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전투기의 강력한 힘과 빠른 속도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조금 후 박 병장님께서 저를 고급 기술 장비를 다루는 병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해 드론을 조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드론들은 하늘 위에서 훈련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있어요. 그 영상은 이 텐트에 있는 큰 화면에 바로 보여집니다. 라고 박 병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화면에 나타난 들판의 자세한 지도와 병사, 장비들의 위치를 보며 마치 실제 비디오 게임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다니. 라고 제가 감탄하자 박 병장님께서는 네, 우리 병사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협력해서 움직입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맞물려 작동하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어서 박 병장님께서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시험구역으로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병사들이 빠르게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 레이더 시스템은 우리 국방의 또 다른 핵심 기술입니다. 보시다시피 깜빡이는 불빛과 함께 모니터에는 움직이는 목표물이 나타납니다. 라고 박 병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러던 중 시뮬레이션으로 나타난 미사일이 화면에 뜨자 시스템이 즉시 이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병사들이 서로 명확한 지시를 주고받으며 마치 정교하게 짜인 춤을 추듯 협력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한다니 라고 감탄했어요. 박 병장님께서는 우리의 훈련은 실제 상황에 대비해 빠른 반응과 정확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힘입니다. 라고 덧붙여 주셨어요. 그 후 저는 박 병장님과 함께 작은 교육실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한 강사님께서 한국의 방위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지역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간단한 언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집중해서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첨단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박 병장님께서는 저희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방 전문가들과 엔지니어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라고 답해 주셨어요. 강사님의 명료하고 친절한 설명 덕분에 저는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병사들이 정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편 박 병장님께서 이제 모의 구조 훈련 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모의 도심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서는 병사들이 구조 작전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건물 모형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병사들은 각 건물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특별한 도구를 사용해 안전한 구역을 만들어 나갔어요. 한 병사가 제게 다가와 저희는 항상 팀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구조작전을 수행합니다. 라고 말해주셨어요. 저는 그들의 결연한 표정과 체계적인 움직임을 보며 이것이 진정한 힘이구나.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의 힘이죠. 라고 생각했어요. 훈련 시범이 끝나갈 무렵 저는 박 병장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 본 모든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미국의 보호만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강한 나라라는 느낌이 듭니다. 라고 제가 말하자 박 병장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일같이 새로운 기술과 체계를 도입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국가의 생존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도 독자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훈련장을 떠나면서 저는 전투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 병사들이 정교하게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각자 맡은 역할에 집중하는 모습을 계속 머릿속에 그렸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힘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힘이죠.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 본 시범은 한국의 밝은 미래와 그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국민들의 강한 정신을 생생하게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박 병장님과 저는 오늘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첨단 기술과 그 기술을 뒷받침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라고 제가 말하자 박 병장님께서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도전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 보신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날의 모든 기억을 되새기며 오늘의 경험이 제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임을 확신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보호를 받기만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강한 나라임을 깊이 느꼈어요. 오늘의 훈련 시범과 박 병장님과의 대화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을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저는 오늘 보았던 모든 장면과 대화들이 한국의 밝은 미래와 국민들의 강한 의지를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 날 동안 한국에서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한 호텔 방 구석에 앉아 노트북과 펜을 들고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을 다시 곱씹어 보았어요. 깨끗한 거리, 분주하면서도 정돈된 대중교통,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인상 깊었던 군사 시범의 모든 모습들이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KF-21 전투기가 맑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병사들의 협력하는 모습들이 제 생각을 다시 쓰게 했어요. 그 모든 순간들이 예전의 한국에 대한 생각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작고 언제나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라고 믿었어요. 스스로 강해질 수 없다고 여겼었죠. 그런데 이제는 달랐어요. 한국은 스스로 힘을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에 한국은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적었어요. 글을 쓰면서 놀라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예전의 의심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밖으로 나가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저녁 공기는 시원했고 도시의 불빛들이 거리마다 밝게 빛났어요. 가족, 학생, 직장인들이 모두 안전하고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밤을 즐기고 있었어요. 작은 공원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저는 웃음을 지었어요. 그곳의 평화로운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제 마음에 희망을 주었어요. 그것은 강한 공동체의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걸으면서 저는 김민재님께서 회의 때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어요. 우리 국민은 창의적이고 결연합니다. 매일 우리는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어요. 라는 그 말씀. 저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엔지니어들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연구실 그리고 첨단 장비로 훈련하는 병사들을 마음속에 그려보았어요. 그 모든 노력들이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제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옛 생각에만 머무르다 보니 새로운 변화에 눈을 감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연구소에 제출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제 스스로 강한 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투기, 첨단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한 방위 기술을 통해 더 이상 도움만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라고 간결하게 적었어요. 저는 쉬운 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한국 국민들이 군사 기술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고 썼어요. 깨끗한 거리, 효율적인 대중교통, 그리고 만난 모든 친절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적었어요. 또한 오늘 훈련장에서 본 생생한 모습도 잊지 않았어요. 병사들이 한 팀으로 움직이며 내뿜는 정확한 명령, 빠른 반응, 그리고 완벽한 협력이 마치 잘 짜인 춤처럼 보였어요. 한국의 힘은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모두가 협력하며 미래를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라고 적었어요. 제 글 속에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었고 제 보고서가 다른 분들의 시각도 바꾸어 놓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보고서를 다시 읽으며 저는 따뜻한 감동을 받았어요. 예전의 회의적인 제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약하고 의존적인 나라가 아니라 강하고 독립적인 나라로 보게 되었어요. 한국을 방문한 경험 덕분에 제 시각이 새롭게 열렸어요. 저는 제 보고서를 통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노트북을 닫으며 저는 스스로 여기에 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한국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성장할 수 있는 나라예요. 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함께 미국과 한국이 더욱 굳건한 동반자 관계를 맺어 나가길 기대하게 되었어요. 제 변화된 시각이 다른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바라며 저는 이 새로운 경험을 세상에 전하고자 했어요. 미국 사무실에 돌아서며 제 마음은 한국에서의 생생한 경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 정연한 대중교통,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맞아준 사람들이 모든 요소들이 제게 깊은 감동과 무한한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의 소중한 기억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단순한 방문을 넘어 한 나라의 혁신과 자주적 발전, 그리고 동반자 정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몸소 깨닫게 해준 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의 한켠에는 한국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강인한 의지의 나라입니다. 라는 문구를 적으며 그곳에서 경험한 군사시범의 장면들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날아오르는 KF-21 전투기, 정교하게 작동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리고 병사들이 하나 되어 이루어낸 완벽한 팀워크는 한국의 기술력과 국민의 열정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 한 나라가 어떻게 자기 힘으로 미래를 열어가는지를 증명하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동료들 앞에서 보고서를 발표할 때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차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없이는 미국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미국 생존의 가장 큰 열쇠는 바로 한국입니다. 이 강렬한 메시지는 회의실 안의 긴장감과 함께 새로운 생각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오랜 세월 미국 내에 자리 잡은 고정관념들을 한순간에 깨뜨리는 듯한 그 발언은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을 넘어 미국 미래의 근간임을 역설하는 선언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서에서 소개한 내용은 단지 기술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김민재님과의 뜻깊은 만남과 함께 한국 군사훈련 현장에서 느낀 열정과 헌신의 정신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전투기의 날개짓 속에 담긴 자부심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투영된 국민들의 노력은 미국과의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그 가치를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한 동료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도움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 질문에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한국은 스스로 강해지며 우리와 함께 서로의 힘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도 무너질 수 있으며 미국 생존의 가장 큰 열쇠 역시 바로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후 저는 전국 각지의 전문가들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동맹의 미래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한국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미국의 오랜 경험이 어떻게 결합되어 우리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열띤 논의가 오갔습니다. 저는 한국이 보여준 독창성과 자주적인 발전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로에게서 배우며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길입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도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 생존의 가장 큰 열쇠는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라는 말은 모든 참가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사무실 복도를 걸으며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우리에게 새로운 동반자 관계의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힘을 합칠 때 그 결합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국 없이는 미국도 무너질 수 있다. 이 믿음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사무실을 떠나면서 저는 자신에게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 더 밝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 오늘의 대화와 경험은 단순한 업무 회의를 넘어 한 국가가 어떻게 서로를 필요로 하며 그 연결고리가 우리 모두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뜨거운 열정과 미국에서의 오랜 전통이 결합된다면 그 결실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발전과 안정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선사할 것입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도 무너질 수 있다는 진실, 그리고 미국 생존의 가장 큰 열쇠가 바로 한국이라는 믿음을 안고 우리 모두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따뜻한 감동을 이어가세요.